당나라는 한 여인의 사랑 때문에 무너졌다고 기록됩니다. 양귀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웠다는 여인, 황제를 홀렸고 나라를 망쳤다는 역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한 사람의 사랑이, 그것도 한 여인의 존재가 동아시아 최강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당나라, 7세기부터 9세기까지 200여 년을 지속한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실크로드를 장악했고 문화의 중심이었으며 군사적으로도 강력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한 여인 때문에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너무 단순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1000년이 넘도록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다시 봅니다. 양귀비라는 한 인간의 삶을, 그리고 제국이 무너진 진짜 이유를. 이것은 사랑과 권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양귀비는 719년에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양옥환이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집안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고위 관료의 딸도 아니었고 명문가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관리의 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었고 숙부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음악과 춤을 배웠고 교양을 익혔습니다. 그녀가 처음 궁중에 들어온 것은 18살 때였습니다. 황제의 아들 수왕 이모의 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현종의 눈에 띄었습니다. 현종, 당나라 제6대 황제. 이미 60을 넘긴 나이였습니다. 그는 아들의 아내였던 양옥환을 원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황제였습니다. 그는 할 수 있었습니다. 양옥환은 일단 도교 여관으로 보내졌습니다. 형식상 출가한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궁으로 돌아와 귀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양귀비, 귀한 비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황제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현종은 젊었을 때 훌륭한 황제였습니다. 즉위 초기 개원에 치라 불리는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경제가 번영했고 문화가 꽃피었습니다. 당나라는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습니다. 현종이 양귀비를 만났을 때 그는 이미 50년 가까이 황제 자리에 있었습니다. 피곤했을 것입니다. 외로웠을 것입니다. 정치는 복잡했고 신하들은 파벌을 만들었으며 국경에서는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황제는 인간이기도 합니다. 권력자이기 전에 한 사람입니다. 현종은 양귀비에게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음악에 재능이 있었으며 춤을 잘 췄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는 현종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황제가 아닌 한 남자로 대해주었습니다. 사랑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적어도 현종에게는. 그는 양귀비를 위해 화청지를 지었습니다. 온천이 있는 별궁이었습니다. 겨울마다 그곳으로 갔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무는 뒷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개인의 사랑이 국가 운영과 섞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양귀비가 총애를 받으면서 그녀의 가족들도 부상했습니다. 사촌 오빠 양국충은 재상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중국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패턴이었습니다. 외척의 권력 장악. 하지만 책임을 양귀비에게만 물을 수 있을까요? 그녀가 가족을 등용하라고 요구했다는 기록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종이 양귀비를 위해, 그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력의 구조가 문제였습니다. 양국충은 무능했습니다. 아첨에는 능했지만 정치적 판단력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황제가 총애하는 양귀비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비판할 수 없었습니다. 황간 고력사도 권력을 키웠습니다. 현종이 정무에 소홀해지면서 황간들이 중간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국의 중심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당나라는 광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만큼 관리하기 어려웠습니다. 변경 지역의 군사력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절도사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지방의 군사 지휘관에게 큰 권한을 준 것입니다. 처음에는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절도사들이 너무 강력해졌습니다. 자신의 군대를 거느렸고 세금을 걷었으며 사실상 독립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중앙정부는 이들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알록산이 그런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소구드 출신으로 당나라에서 출세한 인물이었습니다. 세 개 지역의 절도사를 겸임하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충성스러웠습니다. 현종도 그를 신뢰했고 양귀비도 그를 양아들처럼 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755년 알록사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왜였을까요? 역사는 말합니다. 양국충과의 권력 싸움 때문이라고, 양귀비 일가가 권력을 독점해서라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제국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중앙의 통제력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지방 군벌들은 독자적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알록사는 그 틈을 본 것입니다. 자신이 황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755년 11월 알록산의 군대가 남하했습니다. 빨랐습니다. 당나라 중앙군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오래 평화가 지속되면서 군사력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756년 수도 장안이 함락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종은 피난을 결정했습니다. 양귀비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측근들과 함께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총나라, 지금의 사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웨파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호위 군사들이 멈춰섰습니다. 더 이상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요구했습니다. 양국충을 처형하라고. 양국충은 무능한 재상이었습니다. 그의 잘못된 판단들이 나라를 이 지경까지 몰고 왔다고 군사들은 생각했습니다. 양국충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군사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양귀비도 죽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양귀비까지였을까요? 군사들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모든 문제는 양씨 일가에서 시작되었다. 양국충만 죽이면 또 다른 양씨가 권력을 잡을 것이다. 근본을 제거해야 한다. 현종은 거부했습니다. 양귀비는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군사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양귀비가 죽지 않으면 더 이상 황제를 호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현종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인가, 황제의 자리인가? 그는 황제였습니다. 양귀비는 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황강 고력사가 뒤를 따라갔습니다. 얼마 후 양귀비는 죽었습니다. 목을 메어 스스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강요된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현종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군사들은 움직였습니다. 황제는 살아남았습니다. 양귀비는 38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을 사랑한다던 황제가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역사는 그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양귀비가 죽은 후 반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으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안사의 난은 763년까지 8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었고 당나라는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습니다. 현종은 총나라에 도착했지만 곧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아들 숙종이 새로운 황제가 되었습니다. 현종은 말년을 슬프게 보냈습니다. 양귀비를 그리워했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는 양귀비를 위해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시인 백거인은 후에 장안가라는 시를 썼습니다. 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을 노래한 긴 시였습니다. 한번 웃으면 100가지 매력이 생기고 육궁의 분을 모두 빛을 잃게 했네. 하늘에서는 원앙새가 되고 땅에서는 열리지가 되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승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록들은 달랐습니다. 양귀비를 나라를 망친 여인으로 규정했습니다. 홍화나수 아름다운 얼굴이 재앙이 되었다고. 역사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낭만적 사랑 이야기, 다른 하나는 망국의 책임자. 중국 역사는 반복해서 여인을 탓했습니다. 하나라를 망쳤다는 말이, 은나라를 망쳤다는 달기, 주나라를 망쳤다는 포사, 그리고 당나라를 망쳤다는 양귀비. 이것을 경국지색, 나라를 기울게 하는 미모라고 불렀습니다. 홍화나수, 붉은 얼굴이 재앙의 물이라고 했습니다. 패턴은 비슷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고 왕이 그녀에게 빠지고 정치를 소홀히 하고 나라가 망한다. 하지만 이 서사에는 빠진 것이 있습니다. 왕 자신의 책임입니다. 정치 구조의 문제입니다. 사회적 모순의 누적입니다. 현종은 50년 가까이 황제였습니다. 초기에는 훌륭한 정치를 했지만 후기에는 해이해졌습니다. 절도사 제도를 잘못 운영했습니다. 황간의 권력을 방치했습니다. 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현종의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양귀비를 더 많이 탓했습니다. 왜일까요?
권력 구조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전환하는 것이 쉬웠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정치 군사 경제적 원인을 설명하는 것보다 한 여인의 미모와 유혹이라는 이야기가 더 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기존 권력 구조를 보호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제국이 무너질 때, 왕조가 교체될 때, 권력이 붕괴될 때 자주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그랬고 마리 앙투아네트가 그랬습니다. 물론 이들이 권력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유일한 원인이었습니까? 로마 제국의 내부 모순은 어떻게 됩니까? 프랑스 혁명의 사회적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역사는 복잡합니다.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단순함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명확한 악인을 원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선택됩니다. 양귀비는 당나라를 망치지 않았습니다. 당나라는 이미 균열이 있었고 그 균열이 커져서 무너진 것입니다. 양귀비는 그 과정에서 황제의 곁에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죽었고 책임을 떠안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조직이 실패할 때 구조적 문제 대신 개인을 탓합니다. 사회가 문제에 직면할 때 본질적 원인 대신 가시적인 인물을 지목합니다. 특히 그 인물이 여성일 때 더 가혹해집니다. 스캔들이 터지면 여성이 더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남성 권력자의 실패는 구조의 문제로 분석되지만 여성이 연루되면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양귀비의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13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다시 돌아가 봅시다. 양귀비는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황제를 사랑했습니다. 황제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죄입니까? 가족이 권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선택이었습니까? 아니면 현종의 선택이었습니까? 정치를 혼란하게 했습니까? 기록을 보면 양귀비가 직접 정치에 개입한 증거는 많지 않습니다. 알록산의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그것은 제국의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양귀비의 진짜 죄는 권력자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자가 실패했을 때 함께 책임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현종은 책임을 졌습니까? 역사는 그를 어리석은 황제라고 평가하지만 동시에 초기의 업적도 기억합니다. 그는 복잡한 인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양귀비는 단순하게 규정되었습니다. 미인, 나라를 망친 여인, 공정한 평가입니까? 마회파에서 양귀비가 죽은 지 100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가 되었고 노래가 되었고 연극이 되었습니다. 영화가 되었고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양귀비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만국의 상징으로 봅니다. 어떤 이들은 비극적 사랑의 주인공으로 봅니다. 어떤 이들은 권력의 희생자로 봅니다. 모두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부족하기도 합니다. 양귀비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악마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했고 두려워했고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읽고 있는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가? 그 책임은 공정한가? 한 여인을 사랑했을 뿐인데 제국이 무너졌다. 이것은 잘못된 문장입니다. 제국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구조적 모순이 쌓였고 권력이 분산되었고 통제력이 약해졌습니다. 한 여인은 그 과정에서 황제의 곁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국이 무너질 때 그녀는 희생되었습니다. 양귀비는 제국을 무너뜨린 여인이 아니라 제국이 무너질 때 희생된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권력이 실패할 때 가장 약한 사람이 책임을 떠안습니다. 역사가 기록될 때 가장 쉬운 설명이 채택됩니다. 우리는 그것에 저항해야 합니다. 복잡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조를 봐야 합니다. 공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양귀비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있을까요? 그 책임은 정당할까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